다음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발제 제목은 속도 조절하는 윤석열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 2030 표심을 위해서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됐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갈라치기 의도는 없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남성, 여성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 발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여가부 폐지를 두고 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개해드리면 장해찬 청년본부장은 여가부가 남성들을 잠정적인 성범죄 가해자로 보고 있다라면서 남성 혐오부로 변질됐다고 이 여가부 폐지 공약에 힘을 실었고요. 어제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 공약이 나오는지 나도 몰랐다라고 발언했던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여가부는 충친이 뽑아야 한다라고 공약을 홍보하는 반면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시죠.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아직도 존재할 이유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 폐지 문제가 너무 젠더 갈등 이슈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치권 내부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임무나 이런 것을 포괄하는 방식의 부처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뭐 입장을 내놓으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사실 내부에서 여가부 폐지 굉장히 좀 센 발언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은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사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처가 정말 없어질 위기에 처한 여가부 입장이 사실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만 이 부처 명칭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바꿔본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명칭에 청소년을 좀 넣어서 여성 청소년 가족부 아니면은 청소년 여성 가족부로 부처 명칭을 바꾸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네. 실제 여가부 전체 예산을 보면 20% 정도가 청소년 관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주부 부처를 맡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여가부 공식 입장은요. 이런 명칭 변경이 부처 폐지 논란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여가부를 폐지할 거면 대안을 제시하라라고 에둘러 비판했는데요. 이 후보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차별돼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에도 차별적 요인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고 그 윤석열 후보님의 이제 뭐 정책 행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지한다, 반대한다. 를 넘어서서 이제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여가부를 폐지할 거면 대안을 제시해달라라면서 윤 후보를 비판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대안을 제시하라라고 한 거를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 오늘 대안을 또 제시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다뤘던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아동, 가족 인구들을 모두 포괄해서 이 정책을 담당할 신설 부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의 경우에는 이 단독 부처가 해결하기 힘드니까 이걸 총괄할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발언도 했거든요. 이 윤 후보 발언 듣고 오실게요.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가부가 원래 설립했을 때 또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그 다양한 이런 국가의 그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고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이 사회 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어제 김병준 전 위원장이 이제 저희 프레스룸에 이제 나와서 한 얘기가 여가부 폐지는 사실 여가부 개편을 하겠다는 원래 얘기했던 거에 한 뭐 방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걸 대체할 뭐 대안부처를 신설하면 이건 또 결국은 개편의 큰 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똑같이 지금 이 폐지라고 쓰고 개편이라고 읽는다라는 좀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 요즘에 어제 우리도 얘기했습니다. 이 멸공 챌린지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또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은 뭐 이런 사실상 철회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윤 후보 멸치와 콩 인증샷, 그래서 멸공 인증샷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네. 이게 정치권에서 챌린지로 좀 번지면서 반중 캠페인 아니냐 등의 비판에 부딪혔죠. 윤 후보 애초에는 이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야라고 맞받아쳤다가 나중에는 멸치와 콩을 원래 자주 산다라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이준석 대표 역시 더 이상의 챌린지는 없다. 멸공 챌린지 그만하라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 대표 최근 윤 후보 행보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멸공 인증샷도 어쩌면 이 대표 작품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걸 뭐 챌린지라 이렇게 이어나가는 걸 보면서 좀 그게 과한 것이다. 우리 후보가 진짜 멸공주의자였으면은 기자회견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거 말고도요. 이 대표 이 후보의 눈에 들기 위해서 당내 아니면 후보 주변의 정치인들이 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좀 자제를 부탁했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멸공 인증샷을 주도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다만 이 트렌드한 메시지를 따라가는 후보의 행동은 나쁘지 않았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가부 폐지 그리고 이 멸공 챌린지 다 좀 속도 조절에 나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사실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를 개편한 다음에 2030을 굉장히 좀 많이 중시를 했습니다.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그랬었는데 이걸 좀 의식을 한 것도 이번에는 대한노인회를 갖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토끼에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윤 후보 이걸 의식한 건지 어제 대한노인회를 찾았습니다. 노인회 측에 따르면은 원래 윤 후보가 전날 전화를 해서 주중에 좀 들리겠습니다라고 네. 말을 했다가 이 일정을 갑자기 앞당겨서 바로 다음 날 노인회를 찾아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난해 9월 이후에 4개월 만에 윤 후보가 이곳을 다시 찾은 건데 이 자리에서 올해 못 찾아뵈서 결례가 많았다, 사과드린다라는 말도 하고요. 이 비공개 석상에선 노인들을 위한 공약을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는데 전통 지지층인 6070 세대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 확실히 이슈별로 지금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연히 좀 옵니다. 이수아 기자 좀 잘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힘을 줬다 뺐다 밀당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지지율에 영향이 있느냐 아니겠어요? 네, 수치상으로는 윤 후보가 좀 뺏겼던 지지율을 다시 가져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 몇 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거나 아니면은 뭐 비슷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미디어 토마토에서 한 여론조사는요. 이재명 후보 38.2% 그리고 윤 후보 역시 38.2% 똑같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다시 두 후보가 어깨를 맞대고 경쟁하는 구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2%대로 그 뒤를 쫓았고요. 하나 더 보시면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 40.3%, 이재명 후보 34.7%로 비록 오차 범위 내이지만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이 2030 지지율인데요. 연령대별 지지율 좀 보시면 이 만 18세에서 20대의 경우에는 네. 윤 후보 지지율이 38.2%, 이 후보가 21.4%였고요. 30대도 한번 보실까요? 이 30대에서는 윤 후보가 39.1%, 이 후보가 23%로 나타나면서 20대보다 오히려 두 후보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030 표심을 잡는 데는 현재까지 스코어로 봐선 좀 유리했던 거 아닌가,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오차 범위 내에 뭐 전체 이 다자 구도로 봤을 때 뭐 각축전이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하락세였었던 윤석열 후보가 다시 좀 상승세를 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2030이 지지율이 좀 회복된 게 좀 눈에 확실하게 좀 보이는데 소종섭 위원님. 네. 이 선대위 개편 후에 2030 올인 전략, 이 올인 전략이 먹힌 걸까요? 일정하게 효과를 봤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 전략 자체를 세대 연합론을 분명하게 했죠. 그래서 네. 2030과 6070의 연합을 통해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은 이제 지역 대결보다는 세대 대결 양상이고 이것이 2012년부터 점점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그야말로 세대 간 이 투표의 양상이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지지 기반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 전장은 어디고 불리한 전장은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조금씩 국민의힘이 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최근 보면은 이른바 7자 공약으로 해서 뭐 성범죄 처벌 강화,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또 여가부 폐지 등등등이 특히 이제 20대 중에서도 남성들 이른바 이대남을 집중적으로 공약을 네.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어쨌든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가 좀 흩어졌던 빠졌던 이러한 지지율을 다시 좀 결집시키는 효과를 조금 본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도 어제는 그 대한노인회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30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나서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어요. 네. 그러니까 2030과 6070의 연합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 것이고 아마 일정 정도 2030에서의 지지율이 회복됐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아마 전선을 좀 넓혀서 또 다른 분야에 대한 공약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과거보다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치밀해지고 타겟팅, 그 맞춤형 공약이라든지 일정과 메시지들이 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정밀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종섭 위원께서는 좀 호평을 해주셨어요. 좀 2030 그리고 6070으로 좀 이 세대 포위 전략이 다시 좀 제대로 좀 작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지금 이수아 기자가 얘기를 한 여론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사실 이 여론조사 지지율 얘기를 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거 생각한 사람 없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 추이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그래서 마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 중 누구로 단일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진다는 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뉴스토마토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면요. 네. 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중 안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40.6%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45.9%로 5% 넘게 여전히 안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44%, 윤 후보가 43.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엔 데일리안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윤 후보가 43.4, 이 후보가 37.1로 네. 윤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접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신 여론조사는 안 후보로 단일화해야 유리한 상황이고 네. 지금 보신 여론조사 결과는 윤 후보로 단일화해야지 야권에 유리한 상황, 이렇게 엇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두 개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이 엇갈리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야권 단일화 자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둘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거는 조사가 없을까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조사가 있었는데 다 비슷한 추이긴 합니다. 안 후보와 윤 후보 둘이 양자 대결을 펼쳤을 때는 모두 다 초접전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 결과를 함께 보시면요. 여기선 안 후보가 42.3%, 윤석열 후보가 42.1%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상황인데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윤 후보와 안 후보 단일화 결과에 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전에는 안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유리한 결과가 많았잖아요. 네. 결국에 윤 후보 지지율 상승이 좀 반영이 된 결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가 7, 8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극적 화해 이후 직후 이뤄진 조사들인데 네. 어느 정도 갈등 봉합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좀 이런 결과를 의식한 건지 페이스북에 이틀 걸렸군이라는 짧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뭐 마의 15%를 넘었다라는 이런 조사가 속속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12%, 13%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뭐 반사이익이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윤 후보의 상승세를 고려했을 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야권 진영 내에서의 유권자들의 의향 묻는 거잖아요. 사실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저 물음 해봐야 역선택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니까 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정권 교체를 해야겠는데 자기들이 미는 야권의 후보들 중에 윤석열이라는 제1야당의 후보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떨어졌다. 그래서 대체제를 찾다 보니 안철수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한 자체 지지율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15% 돌파했어요. 네. 우리 대선에서는 15%라는 게 갖는 의미는 선거운동 비용 전액 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엿하게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이제 그런 후보로 대접을 받는 건데 문제는 앵커가 표현한 것 중에 딱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사 이익만으로 과연 자기 스스로의 여론 조사에서 몸값도 올리고, 그러니까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또 하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해서 선택을 받는 거. 이거 역시도 반사 이익으로 과연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본인이 뭐 정책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비춰질 만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스스로 자부를 해요. 중요한 건 지금 제1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이 정당 간의 격차, 뭐 이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10년간 과연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보여줬던 이 정치적인 역정, 행태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주느냐, 이것도 아마 중요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세대별로 나눠보지는 그런 조사가 있을 겁니다. 지난 10년간 안철수 후보 하면 떠올리는 뭐 또 이번에도 또 철수하고 포기하고 가지 않느냐라는 식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는 과연 그 이미지를 어떻게 지금 불식을 시켰을까, 이런 것도 안철수 후보의 아마 과제일 테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15%까지의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반사 이익만으로가 아닌 스스로의 경쟁력을 다른 다각도에서 보여주는 거, 그것만이 아마 입지를 굳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가 입지를 굳혀야 되는 이 방법, 그리고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딛고 일어서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지금 동시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 후보 약진에 민주당이 안 후보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에 맞대응하는 안 후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에 즉각 맞받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안 후보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증세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말을 바꿉니다.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탈모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표가 되는 듯 싶은지 이제는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서 공약 홍보에 나섰습니다. 재난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생각 자체가 틀렸습니다. 저 안철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개혁과 국민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과 관련해서는 표 받으려고 막 내지른다라는 비판을 했고요. 탈모 건보 적용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모습이다. 임기 동안 해먹고 튀면 그만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재정 문제가 거론되는 공약에 대해서 안 후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병사에게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공약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안 후보 부사관 월급이 얼마인지 아냐. 200만 원도 안 된다. 만약에 병사에게 200만 원 주면 부사관 장교 월급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유호정 기자는 사실 윤석열, 이재명 뭐 양쪽을 다 지금 때리고 있다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소종섭 위원님,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는 좀 세게 때리고 이 윤석열 후보는 좀 살살 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제 자신감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굳이 윤 후보를 때려서 거기에서 어떤 표를 이른바 뭐 낙수 추수 기법으로 떨어지는 우수수 표 떨어지면 그걸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야권의 대표 주자는 나다. 이재명 후보의 상대는 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안철수 네. 후보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전선 자체를 이재명 대 안철수의 전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슈의 포인트 자체를 그쪽으로 옮기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때리지만 일정하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후보의 전략이 조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 저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지지율 관계를 시소 관계, 길한 관계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약간 상승했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 좀 유지되고 네.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추이를 지켜봐야 안철수 후보의 맷집이 과연 그 독자적으로 10% 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 그 봉합을 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선거운동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양측의 흐름이 좀 어떻게 펼쳐질지는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고 나야 안철수 후보 부분에 대한 그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어쨌든 내가 대안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 강력한 확신 이것을 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귀 속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덜 빠졌다고 했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탑 기사를 먼저 좀 정해보죠. 탑 기사. 오늘 굉장히 좀 다양한 발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야 후보의 좀 공약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유호정 기자의 기사 이제노믹스 대 진심 변화 책임을 오늘의 탑 기사로 하겠습니다.